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꼭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단 한마디 말로 자녀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분명히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도 대화는 몇 마디 못 나눈 채 금세 끝나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통화가 끝난 뒤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내가 괜히 전화를 걸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 여러분도 있으시죠?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식인데도 언젠가부터 대화가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들.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한데 어쩌면 서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조심스러워진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서운함이 뒤섞인 통화의 끝. 그때 느꼈던 그 아릿한 감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몇 년 전 한여름의 버스 정류장에서 잊히지 않는 순간을 만났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다들 부채를 붙이거나 그늘로 몸을 숨기는데 한 젊은이가 눈에 띄었죠. 무더운 날씨에 빨간 털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도 그 목도리를 벗지 않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쑥덕였어요. 저게 뭐야? 한여름에 무슨 목도리야? 하지만 저는 궁금했어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젊은이, 그 목도리 안 덥나요?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순간 주변 소음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죠.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마지막 힘을 모아 이 목도리를 짜셨어요. 하루하루 정성을 다 담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눈빛이 따뜻해지며 덧붙였어요. 이 목도리를 두르면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모란 자녀에게 그런 존재라는 걸요. 말 한마디 없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늘 그리운 사람, 따뜻한 안식처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자녀 마음속에 그런 소중한 자리로 남아 계시죠? 오늘은 그 마음을 더 가까이 닿게 할 간단하지만 강력한 4가지 말을 알려드릴게요. 이 4가지 말을 알고 실천하신다면 앞으로는 자녀와의 통화가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다려지고 설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엄마, 아빠 목소리 듣고 싶어서라며 먼저 연락하고 싶어질 것이고, 짧고 어색했던 대화는 이제 서로 웃음꽃을 피우는 따뜻한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도 소중한 자녀를 키워본 가슴 따뜻한 부모님들이실 겁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수많은 밤을 지새우고 수많은 걱정과 기쁨을 함께 겪어오신 분들이기에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더 깊이 마음에 닿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배우는 이 4가지 말을 통해 자녀와의 대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더 놀랍고 따뜻할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 자식을 낳아 기르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랑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번이라도 자녀와의 대화가 달라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딱 10분만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0분 후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이런 작은 한마디가 자녀와의 관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그럼 이제 자녀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부모의 따뜻한 4가지 말을 차근차근 함께 배워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통화를 시작할 때 대화의 90%는 이미 첫 3초 안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그 말의 느낌을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오랜만에 자녀와 통화가 연결됐을 때 가장 먼저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왜 이렇게 연락이 뜸했니? 엄마는 매일 기다렸어. 바쁘긴 엄청 바빴나 보구나. 하는 서운함이었던 적.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녀는 반가운 마음 대신 미묘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머리로 해석하기 전에 가슴으로 느낍니다. 따뜻함인지, 책망인지, 환영인지, 거절인지 느낌은 단 3초 만에 본능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렇기에 통화의 첫 3초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인사만으로도 오늘의 대화가 서로를 가깝게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첫 3초에 서운함이나 요구가 담긴 말을 건네면 자녀는 마음을 다 열기도 전에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나, 또 무슨 잔소리가 나오려나 하는 마음의 벽이 생겨버립니다. 반대로 첫 3초의 순수한 반가움을 담아 전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오늘따라 내 생각이 참 많이 났어. 내가 전화 받아줘서 엄마가 기분이 좋아졌어. 이런 말은 자녀에게 엄마 아빠는 나를 진심으로 반가워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심어줍니다. 느낌이 달라지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첫 3초는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짧은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섞인 목소리,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 한마디에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아들에게 왜 연락이 없었어?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런 말로 통화를 시작했더니 아들은 점점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그 순간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레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은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서로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통화의 첫 3초에 담긴 느낌이었습니다. 부모님, 우리도 지금부터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이렇게 말해볼까요? 내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 아빠가 참 행복하다. 오늘은 내 생각이 유난히 많이 났어. 이렇게 전화로라도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다. 이 짧은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살포시 열어줄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해보면 자녀도 알아차립니다. 부모가 잔소리를 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반가워서 전화를 걸었다는 것. 이 단순한 감정이 자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됩니다. 통화는 정보 교환의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질문이나 조언이 아니라 따뜻한 감정의 교류입니다. 그 시작은 첫 3초에 담긴 진심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 주저하지 말고 반가운 마음을 먼저 전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서로의 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로의 거리가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첫 3초가 당신과 자녀 사이에 따뜻한 다리를 놓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늘 자녀가 그리워서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무심코 이런 말을 꺼내곤 합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니? 엄마 아빠 걱정은 안 돼? 이런 말들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보고 싶었고 기다렸고 서운함이 쌓인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이런 말 속에서 사랑보다 죄책감을 먼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 또 혼나겠구나. 또 잔소리 듣겠구나. 하는 마음의 장벽이 단숨에 세워집니다. 사실 자녀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하지만 왜 연락이 없었냐는 질문은 사랑보다 책망과 부담감을 먼저 느끼게 만듭니다. 요즘 세대의 자녀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늘 압박과 비교,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내야 하고, 사회에서는 성공을 입증해야 하고, 심지어 친구들과도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가족마저 부담을 준다면 자녀는 쉴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는 혼자 있어도 편한 부모를 원합니다. 잔소리 없이, 책망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부모. 말을 하지 않아도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어줄 때 자녀는 힘든 삶 속에서도 가장 먼저 찾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통화의 첫 마디를 요구나 서운함이 아니라 가벼운 안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오늘 하루는 어땠어? 내 목소리 들으니 엄마 아빠 기분이 좋아진다. 가벼운 안부는 자녀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아, 엄마 아빠는 내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결과나 성과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궁금해 하시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가벼운 안부는 대화를 열게 합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요즘은 무슨 드라마 보니? 날씨가 추운데 감기는 안 걸렸어? 이런 사소한 질문들이 자녀에게는 부담 없는 대화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아들에게 왜 전화가 없냐며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가 무거워졌고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들은 잠시 놀란 듯 조용하더니 조심스레 자신의 일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통화는 무려 40분이나 이어졌습니다. 가벼운 안부는 자녀의 마음의 작은 창문을 열어줍니다. 그 창문 너머로 자녀는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언이나 훈계가 아닌 그저 들어주는 대화. 그 속에서 자녀는 마음을 놓고 부모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부모님, 오늘부터 통화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가 잘 지내고 있는지만 궁금했어. 별일 없어도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었어. 바쁜데도 받아줘서 고마워. 이 짧은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든든한 확신이 됩니다. 요구형 말 대신 가벼운 안부로 대화를 시작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부드러운 다리가 놓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서 자녀는 부모에게로, 부모는 자녀에게로 한 발자국씩 더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부담 없이 가벼운 안부로 자녀에게 다가가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과 자녀의 관계를 더 따뜻하고 깊게 이어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늘 걱정하게 됩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밤새 일하고 있진 않은지, 몸이 아프진 않은지, 이런 걱정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자주 그리고 무심코 입 밖으로 나올 때 자녀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야위었니? 밤에 또 늦게 잤지? 몸조리 잘하랬잖아.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지만 자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움츠러듭니다. 요즘 세대의 자녀들은 걱정보다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평가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과를 요구받고 사회에서는 성공을 증명해야 하고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부모까지 걱정과 잔소리를 더한다면 그들은 가장 편안해야 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숨 쉴 공간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밥은 먹었니? 회사 일은 괜찮니? 건강 관리 제대로 하고 있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딸은 통화할 때마다 자신이 미흡한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통화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항상 생각해. 그 말을 들은 순간 딸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믿어준다는 느낌. 그것이 딸을 다시 부모 곁으로 이끌었습니다. 부모님, 자녀는 걱정보다 믿음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걱정은 사랑이지만 믿음은 사랑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요즘 많이 바쁘지? 그래도 내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는 강한 힘이 있다는 걸 알아.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 짧은 말들이 자녀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자녀의 마음을 든든히 세워줍니다. 특히 실패했을 때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넌 그런 아이야.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믿음을 표현하는데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눈빛, 안정된 목소리, 그리고 짧은 격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가 걱정을 줄이고 믿음을 보내기 시작할 때 자녀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조금씩 다가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넘어져도 괜찮다고 믿어주는구나.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해주는구나. 이런 감정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를 가장 편안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믿음은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혼자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뿌리를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자녀와 통화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요즘 힘들어도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믿어. 결과가 뭐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알기에 충분히 자랑스러워.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걱정 대신 믿음을 보내세요. 그 믿음이 자녀에게 평생 지켜줄 든든한 안전지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심어준 부모님은 자녀 인생 최고의 응원자가 될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보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를.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은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진짜 듣고 싶어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노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번 시험은 어땠어? 성과는 괜찮니? 이번에 승진은 했어? 이런 질문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관심 표현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압박과 비교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미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결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을, 사회에서는 성공을, 주변에서는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부모까지 결과를 묻는다면 자녀는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히 숨 쉴 수 없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유일하게 결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길을 잃었을 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잘했어. 이런 말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는 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어느 날 모든 면접에서 탈락한 뒤 힘겹게 집으로 돌아온 청년은 한참을 망설이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는 내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것만으로도 참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에 청년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준비했고 결국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결과보다 노력을 인정받는 순간 사람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 성과가 아니어도 너의 과정 하나하나가 참 고맙다. 엄마 아빠는 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늘 내 편이야.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요즘 시대의 자녀들은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했을 때만 칭찬받는 사랑이 아니라 노력 자체를 인정해주는 사랑입니다. 부모님,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결과가 어쨌든 내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한 걸 엄마 아빠는 다 알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 너는 너답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짧은 인정의 말이 자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노력은 결과보다 값진 것입니다. 결과는 때로 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자녀가 쌓아온 하나하나의 소중한 시간과 땀방울입니다. 부모는 그 노력을 알아봐주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고개 숙였을 때, 자신을 미워할 때, 그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했어. 그 한마디는 어떤 위로보다 더 깊이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과정 그 자체를 인정하고 노력을 응원하는 부모의 말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자녀가 다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자녀에게 건네야 할 따뜻한 4가지 말을 함께 배웠습니다. 첫 3초의 반가움을 전하고, 요구형 말을 피하고, 걱정 대신 믿음을 보내고, 결과가 아니라 노력을 인정하는 것. 어쩌면 이 말들은 이미 마음속에 알고 있었던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걱정과 서운함에 밀려 우리가 그 따뜻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는 모두 자녀를 향해 깊은 사랑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전할 수 있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한마디는 자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기억합니다. 어릴 적 들었던 칭찬 한마디, 어느 겨울날 건넸던 격려 한마디, 눈물이 맺힌 순간 들었던 괜찮아라는 위로. 이 모든 말들은 시간이 지나도 자녀의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뿌리는 말로 완성됩니다. 너는 잘하고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걸 엄마 아빠는 알아.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한 방패이자 가장 포근한 담요가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망설임이 있나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자녀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게 어색하지 않을까?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화든, 어떤 거리든 오늘 이 작은 한마디로 다시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단지 이제는 마음속에만 있었던 사랑을
조금 더 따뜻한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소중한 지혜입니다. 자녀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부모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자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자녀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대화가 점점 길어지는 기적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런 따뜻한 지혜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또 다른 부모님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더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